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마 2급 실기 2018년 상시 이해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 파일로 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더보기를 누르셔가지고 문제만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연습 문제 파일은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자, 1번은 기본 작업 1번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명부터 먼저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는 엔터 치시면서 필드명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면 열이 이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입력하는 속도가 느리시면요. 다른 거부터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F 열이랑 G열은요, 오른쪽에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숙달이 되면 더 수월하시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가볼게요. 자, 문제대로만 하시면 되죠? B2부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B2부터 I2 영역은 반창고 모양으로 B2부터 I2까지 선택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죠? 맞춤의 위에 보시면 맞자 위에 춤의 위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궁서체 20 자주 홈에 있는 글꼴에서 찾으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서체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궁서라고 쓰면 안 돼요. 궁서도 있고 궁서체도 있습니다. 여기서 궁서체라고 했으니까 궁서체 20.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가라고 써 있는 얘를 자주로 바꿔주시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B4부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합쳐주라는 얘기잖아요. B4부터 컨트롤 C4, C5, B4, B5, E4부터 H4, 그 다음에 I4부터 I5, 그 다음에 이렇게 찌개, 덮밥, 구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선택을 하면 하나씩 선택이 되니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하나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EO, HO 영역은 맞춤을 가로 가운데로 지정하시오. EO, HO 셀은 여기요. 맞춤을 가로 가운데 자, 가로 가운데 중간에 가운데 위치시키면 됩니다. 3번이요. B4부터 B17 B4부터 B17 그 다음에 또 뭐죠? C4부터 I5 C 컨트롤 C4부터 I5 여기는 셀 스타일을 40% 빼기 강조색 2 여기 스타일 있죠? 스타일 눌러서 40% 빼기 강조색 2 40% 빼기 강조색 2 그거를 찾으셔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D6부터 D17 D6부터 D17 그 다음에 I6부터 I17 I6부터 I17 여기에는 선단위 구분기호 숫자와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2, 3, 4가 1,234 원, 0일 때 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표시 형식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컨트롤 1을 눌러서 서식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사용자 지정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숫자 안에 선단위 구분식표를 넣는 거는요. 숫자는 0이랑 샵이랑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표시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샵과 샵 사이에 숫자들 사이에 콤마를 집어넣어 이렇게 샵과 샵 사이에 컴마를 심표를 해두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 보이는 대로 1,487,5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단위 구분 심표니까 샵, 샵, 샵으로 쓰자. 그리고 뒤에
원으로 표시해도 라고 했으니까 원이라고 쓰는데 여기에서 표시예가 1, 2, 3, 4가 1,234 원만 있으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0일 때 0,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얘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샵, 샵, 0 있죠? 그래서 1의 자리를 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1의 자리를 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물론 0일 때 0, 원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첫 번째 샵, 샵, 이라고 쓰시면 되고 0일 때 0, 원이라고 써 있으면요. 꼭 1의 자리를 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B4부터 I17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 글꼴 위에 있죠? 글자 위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걸어주시고 굵은 상자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자, 바로 넘어갑니다. 기본 작업 3번이요. 자, B4, B19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B4부터 B19를 선택했습니다. 원래는 텍스트 문서 파일에 들어있는 글씨들을 엑셀로 갖고 올 때 텍스트 나누기를 쓰는데요. 이거는 다 불러져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번역열은 제외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B4셀에 하나로 다 입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쉼표를 구분으로 해서 이 열에 하나씩 집어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여기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죠?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비가 일정함으로 만일에 나눈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그쵸? 틀리니까 나눠줄 수가 없지만 문제에서 친절하게 쉼표를 기준으로 나누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을 하시되 쉼표에 체크를 하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죠. 그쵸? 그런데 다음을 눌러서 뭐라고 했어요? 번역열은 갖고 오지 마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역열만 선택한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음, 열 건너뛰임, 마침.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쵸? 간단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보다는 훨씬 더 쉬운 문제네요. 그쵸? 자, 바로 넘어갑니다. 계산 작업으로.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일단은 함수를 보자고요. 그쵸? 함수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if와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라지 함수 이전에 나왔는데요. 그쵸? if는 참과 거짓을 만들어서 참값이면 참값을 집어넣고 거짓이면 거짓값 내가 주는 거짓값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if가 나오면 true, false를 만들어야 돼.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라지는요. 큰 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라지라는 함수부터 먼저 씁니다. 라지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판매 총액들 중에서 5번째로 큰 값을 구한 다음에 참이 되게끔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자, 판매 총액의 5번째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판매 총액을 기준으로 나는 이 5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으면 1번부터 5번째 값까지 참이 되겠죠. 나머지는 거짓이에요. 일단은 5번째 값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 그럼 이 판매들 총액들 중에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해주시는 거예요. 컴마 5번째. 그러면 엔터를 치면요. 713만 7천 요게 5번째잖아요. 그쵸? 우리가 조건식으로 따지면
3이 5보다 커? 라고 해서 라지에서 다섯 번째 값은 5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3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B001에 해당하는 판매 총액을 집어넣어서 내가 선택한 여기 첫 번째 이 값이 내가 구한 라지 함수 713만 7,500원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물어봐야지 참이야 거짓이야 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선택이 안 되니까 다른 셀을 선택을 해서 한 칸 올려주시고 C3이 크거나 같다 713만 7,500원이야 이렇게 여기 라지 함수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이 라지 함수를 구할 때 F4를 씌울 수 있나 없나예요. 그래서 결과를 갖고 오면 true, false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if를 씌워서 참일 때는 재생산, 그렇지 않을 때는 생산 중단이라고 쓰셔야죠. 자, 1번은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1번은 우리가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함수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dsum, dcount, daverage 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본 함수 안에 d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야.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조건이 표에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니까 조건을 따로 만들어야 되네 라고까지 생각이 됐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죠. 자, 구분이 연극인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구분이 연극이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분이라는 필드에서 여기 뮤지컬이었다면 바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연극이잖아요. 그렇죠? 연극이니? 라고 조건을 만들어주고 연극 예매량의 합계니까 조건은 만들어줬고 예매량의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필드는 예매량 필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합계를 구하니까 dsum 탭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이 표구 그렇죠? 컴마 필드는 계산할 필드라고 했습니다. 예매량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매량 필드를 클릭하시고 컴마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조건 구분이 연극이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값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 아직 안 끝났네요. 연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뒤에 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 연산자를 써서 문자열 매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자열을 연결할게요. 우리는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갖고 오고 연결 연산자 %를 써서 연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문제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자 3번이요. 라운드랑 에버리지 if즈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라운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인데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반올림 소수점을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보고 싶으면 라운드 함수를 써서 숫자가 오고 컴마 넘버 디지츠라고 해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면 1, 2, 3이고 근데 여기서는요 1, 2, 3, 4, 5, 6이요 어떻게 됐어요? 1, 2, 0, 0, 0, 0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은 1, 2, 3, 4지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를 0으로 만드는 거는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1, 2, 3, 4, 5, 1, 2, 3, 4, 5, 6이 1, 2, 0, 0, 0, 0이 됐으니까 0이 몇 개? 0이 4개니까 빼기 몇? 빼기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문제도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직위가 대리인 여사원의 성과급 평균을 구한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씌우면 되겠죠? 자,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 들이 붙었대요. 그런데 조건일 때랑 조건 들일 때랑 에버리지 레인지가 위치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하나일 때는 뒤에 오지만 조건 들이 됐을 때는요. 에버리지 레인지가 앞에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과급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에버리지 레인지를 먼저 넣으시고 컴마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범위잖아요. 아니 범위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그렇죠? 직위가 대리인 여사원의 성과급이니까 성별이 여인 직위가 대리야 성별이 여고 직위가 대리야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범위 넣고 컴마
큰 따옴표하고 여라고 쓰셔도 되고요. 셀 값으로 아무거나 여가 들어가 있는 셀 값을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위의 범위가 대리니 이렇게 넣으셔도 되죠. 그쵸? 아니면 큰 따옴표에 대리라고 쓰셔도 되고. 그러면 평균을 구해주고요.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라운드 함수를 씌워서 될 때 빼기 몇이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는 1, 2, 3, 4지만 거꾸로 올라오는 거는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그러면 00, 00, 4개가 돼야 되니까 빼기 4로 결과를 갖고 오시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라운드 함수를 알고 있으면 1번, 2번, 3번은 또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4번 문제. 함수를 먼저 보면요. 데이트와 미드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예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라는 함수를 써서요. year, month, day잖아요. 여기에 내가 80년, 06월, 21의 값을 갖고 오면요. year, month, day로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900은 자동으로 붙네요. 그죠? 그러면 이 연도를 기준으로 미드 함수를 써서 첫 번째 두 자리,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1을 갖고 와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8060621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두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다섯, 여섯 번째 자리를 갖고 오면 셀 값으로 갖고 오면 밑으로 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의 값들도 한 번에 갖고 오죠. 그러면 우리는 미드라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미드. 레프트 함수 쓰지 왜 미드를 써요? 문제예요. 미드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미드를 쓰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주민등록 번호에서 스타트 넘버 첫 번째에서 몇 글자를 갖고 와요? 두 글자를 갖고 오고 그러면 이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미드 함수를 써서요. 주민등록 번호에서 세 번째에서 3,4라고 쓰시면 안 돼요. 3,4라고 쓰시면 세 번째에서 네 글자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3,2가 돼야 되고 자, 데이도요. 미드라는 함수를 써서 i16에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를 갖고 와도 바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생년월일을 갖고 오겠죠. 2018년 상시 2의 문제는요. 조금 쉽네요. 그쵸? 아니면 우리가 이미 엑셀의 중수가 돼서 이제 커마 2급의 이 단계는 넘어간 거지. 그쵸? 5번도요. hlookup과 left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서 코드 여기서 찾아야 될 게 h. 또 복사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그쵸? 요렇게 생긴 거에서 찾아올 때는 v. 요렇게 생긴 데에서 찾아올 때는 수평에서 찾아올 때는 h.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은요. 무슨 값이요? 정확한 값. p일 때 생산부, b일 때 영업부, e일 때 관리부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끝났네요. left 함수를 써서 사원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hlookup을 써서 정확한 부서명을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험을 신청하시고 이번 주에 시험을 보는데요. 이 hlookup, vlookup도 모른다. 0을 쓰고 1을 쓰고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엑셀 기초다지기에 참조함수 편을 꼭 보고 오세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랭크 함수랑 그 다음에 if 함수랑 vlookup, hlookup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하시고 앞에 거 좀 찾아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엑셀 기초다지기의 링크는요. 잘생긴 위인한 블로그 밑에 그 주소를 링크를 해놨거든요. 아니면 이 유튜브 밑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눌러서 좀 복습을 하고 오세요. 자, 여기 hlookup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이 표에서 첫 번째 행에서 P를 찾아서 내가 지정한 행, 두 번째 행에서 이 P에 해당하는 생산부를 갖고 와가 hlookup 함수예요. 탭키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ookup value, 그랬더니 컴퓨터가
어디에서 찾을 건데? 그러면 나는 이 부속 코드에서 찾을 거야. 집어넣어 주시고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누르시는 거예요.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 컬럼은 열이고 로우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두 번째 행. 컴마. 얘는요. 정확한 값. 0. 틀린 게 하나도 없어. 0. 이렇게 구하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2018년 상시 2회에 계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분석 작업 1번. 자, 계산 문제 이후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점수 따기가 수월해요. 분석 작업 1번. 뭐예요? 데이터표네요. 그쵸? 데이터표.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문제를 볼게요. 투자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투자기간과 수익률을 이용하여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수익금을 계산한 거예요. 수익금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3년 동안 5%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아니요. 1억이네요. 1억. 그러면 여기 수익금이 14583,333이 된다. 이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지금 얘가요. 5년으로 바뀌면 값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년에 해당하는 여기에 써주면 7년이 되면 여기에 써주면 되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계산이랑 이 표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숫자만 바뀌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니까 우리가 데이터표에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밑에 있는 표랑 등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수익금의 값을 연결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이 바뀌거나 여기 이율이 바뀌면 값이 바뀌면요. 여기 있는 값도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뀐 값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찾아서 그 자리에 넣어줘 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데이터표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그 값의 수식을 이 표에 는이라고 해서 불러오시고요. 이렇게 범위를 씌워서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의 가상 분석 안에 데이터표. 그러면 행 입력셀은요. 10행에 1%, 3%, 5%, 7%, 10%가 되어 있으니까 행 입력셀 얘는요. 얘가 바뀌어야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어 주시고 열은요. C열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바뀌어야지 바뀌잖아요. 얘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여기서 여기 범위, 여기서 여기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결과값에 그 값을 내가 1% 1년에 넣었으면 이 자리에 3% 2년을 넣었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게 데이터표가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계산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쉽게 10점을 더 따셨잖아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 통합 문제네요. 통합.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에서 성명별 데이터에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1학년 성적표에 I4, L10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I4부터 L1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통합을 하셔도 돼요. 그냥 통합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표 1이랑 표 2가 다 똑같잖아요. 성명, 김창룡부터 한집서까지. 국어, 영어, 수학 총점. 김창룡부터 한집서까지. 국어, 영어, 수학 총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어떻게 해요? 평균을 구할 때 우리 에버리지 하잖아요. 그러면 김창룡이랑 이렇게 집어넣으면 평균이 구해지고 얘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 각각의 상대 참조 때문에 한 번에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통합이라는 기능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참조 영역 이렇게 넣어서 통합을 해도 되고 이렇게 다 넣어서 첫 행이랑 왼쪽 열을 기준으로 통합을 해줘 이렇게 해도 됩니다. 데이터에 보시면 통합이 있어요. 통합을 눌러보면 우리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함수를 average로 바꾸고 그 다음에 참조 영역을요.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다면 성명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수가 2학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성명부터 선택을 했다면 첫 행 왼쪽 열을 꼭 체크 해주셔야 됩니다. 첫 행 왼쪽 열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순서가 바뀌거나 섞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부분에 첫 행 왼쪽 열을 기준으로 값들을 컴퓨터가 찾아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결이 되죠. 두 번째 방법은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파일의 값이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통합을 누르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다 똑같으니까 이 부분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넣어주고 추가. 그 다음에 이 학기도 이 부분만 넣어주고 추가.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은요. 첫 장 왼쪽 열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계산을 해줍니다. 확인. 왜냐하면 숫자가 다 똑같으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자, 바로 넘어갑니다. 매크로 작업이요. 자, 매크로요. 매크로는 뭐예요? 자, 첫 번째는요. 2524 영역. 2524 영역을 선택을 하되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매크로 생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소수점 두 자리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한 자리 없애는 게 첫 번째 매크로고. 그죠? B4, 24 영역. B4부터 24 영역을 채우기색 노랑으로. 오늘 다 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표 밖에서 시작을 하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첫 번째는요. 이름이 뭐예요? 평점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기록이 시작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9.43부터 8.63까지 선택을 하시고 홈에요. 여기 표시 형식에 자릿수 늘림이 있고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소수점을 한 자리로 만들어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릿수를 하나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표 밖에 나와서 멈추셔야죠. 이번 문제 바로 푸시면 안 돼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평점이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다시 이렇게 세 자리, 네 자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단추를 삽입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의 단추를 G4, G8, G4부터 G8 영역에 달아준 다음에 단추는요 이게 자동으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점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평점 다른 셀을 누르고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면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로 바뀌면 제대로 한 거죠. 그렇죠? 자, 매크로도 뭐 별로 어렵지 않고 다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이제 두 번째는 또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서식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정하고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B4부터 E4까지 선택한 다음에 물감통이 표준색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매크로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밖으로 나와서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얘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추가 아니라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삽입의 도형의 직사각형을 G10부터 G14, G10부터 G14까지 불러 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매크로를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식, 확인. 글씨도 써줘야죠. 서식. 근데 글씨가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운데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딱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을 하면요,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G8까지 이렇게 맞춰져서 입력이 돼 있으면 되겠죠. 자, 매크로 작업도 했고요. 차트 작업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차트 작업. 차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식으로 이 문제 파일의 차트를요, 바꿔주면 되잖아요. 저 바꿔주는 방법은 문제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제품 코드가 A001인 제품만 거래처명별, 거래량과 거래총액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그러면요, A001 제품만 표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차트를 선택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A001, B001 같이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여기 있는 파란색을 이제까지 다 옮겼잖아요. 그쵸? 파란색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A-1001만 들어가게끔. 그러면 차트가 바뀌잖아요. 그쵸? 자, 거래총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그러면 거래량이 있고 거래총액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래총액을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 그러면 거래총액만 더블 클릭하시고, 아니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의 변경으로 들어가시거나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똑같다고 했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래총액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거래총액을 더블 클릭 누르신 다음에 기본축이 아니라 보조축. 2번도 끝났고요. 그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시오.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레이아웃에 보시면 레이블이라는 메뉴에서 거의 다 한다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을요. 차트 위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안에 쓰셔도 되지만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1001 제품 띄고 거래 현황 엔터 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범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범례를 눌러서 위쪽에 범례 표시했고 세로값 축은 최소값을 3000 주 단위를 1000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에 최소값이 3000, 4000, 5000, 6000, 7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0, 1000, 2000, 3000으로 돼 있으니까 세로값을 더블 클릭 그래서 최소값을 3000 주 단위를 어떻게 해요? 1000 단위 있네요. 그렇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 축도요. 바로 클릭을 하세요. 옆에 바로 클릭을 하면 얘가 바뀝니다. 그러면 1억 2천 지금 1억 4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최대값을 1.2 숫자를 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저처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 단위는 0, 3천만, 6천만, 9천만 이니까 주 단위를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를 다 하셔도 돼요. 그럼 다 끝났네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포인트와 둥근 모서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 스타일 너비가 0.75가 아니라 2포인트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로 지정 둥근 모서리 찾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18년 상시 이해 문제를 다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니까 그다지 뭐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고요. 계산 작업에서 3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만 반복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기출문제 5개, 6개 풀고 가고 계산 작업을 내가 3문제 이상 맞출 수 있으면 자신 있게 가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계산 작업 부분에서 조금 헷갈린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엑셀 기초 다지기를 좀 보고 다시 좀 오세요. 그리고 제가 엑셀 기초 다지기 다음 영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제일 뒤에 2012년 서부터 10회차 계산 작업만 풀어놓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그리고 그거를 보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앞에서부터 5개, 6개 이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러고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다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나 봐요.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칼칼한데 여하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잘 보시고요. 한 방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